저자 서현주 선생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겹쳤네요. 네. 그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말하는 그 가치들 또 범주들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신체와 발달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신체와 발달을 말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인간의 신체와 발달에는 뭐 임신이라든지 사춘기, 몸교육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춘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사춘기는 성적 성숙의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걸 골라봤습니다. 네, 결국 사춘기는 어떤 인간의 전적인 변화 시기, 네,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기로 알고 있고 또 그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 를 가져온다. 오늘의 어린이 책의 질문하고는 어떻게 지난번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예. 이번은 같은 질문입니다. 네. 5번째 질문,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네. 입니다. 주로 이제 오늘은 변화의 부분, 네. 어떻게 성장과 변화, 이것에 대한 부분, 몸 자체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그런 쪽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사춘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성교육에서 사춘기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춘기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좀 사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책을 오늘 2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 걸스토크입니다. 걸스토크, 이다, 글그림, 시공주뉴에서 2019년에 나온 책이고 이 책은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지금도 환영받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이 이다 작가의 아주 재미있는 그 일러스트에 재치 넘치는 설명 이렇게 담겨 있는 만화책 같은 그런 책이에요. 네. 특히 이 걸스토크의 수익금 일부는 서울시립 10대 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에 지원을 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는 봄이라는 그곳이 어딘가 저도 좀 찾아봤는데 2013년에 전국 최초로 10대 여성건강센터를 서울에서 만들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곳으로 성폭력, 성병, 임신, 성매매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보니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또 일부가 사용이 된다고 하니 좋은 취지를 가진 책이고요. 이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책이라고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표지부터 우리를 압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지에 있는 말풍선만 한번 읽어보면 이 책이 어떤 느낌으로 쓰여졌는지 아실 거예요. 궁금하다 궁금해. 결혼 전까진 오직 키스만 하는 줄. 신경 쓰인다 땀냄새. 있는데 왜 없대? 우린 못생긴 게 아니라 못생긴 게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였어. 뭐 이런 게 이렇게 말풍선으로 네. 여성 사춘기 소년 서 있는 주변에 그림하고 글이 쓰여 있습니다. 네,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고 벗은 몸에 사람이 당당하게 서 있죠. 이게 작가님 본인이겠죠? 네, 아마도. 네, 작가님 본인이시고 여기 앞에 이제 작가의 말도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 온통 궁금한 거 투성이었지. 나의 몸, 남의 몸, 남자의 몸, 온통 물음표였어. 하지만 내가 어릴 때는 그런 책도 없었고 영상도 없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 되고도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어. 모두가 남자의 욕망, 성욕, 몽정, 첫 경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여자들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숨겨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작가님이 무엇을 가르치려는 생각보다도 내가 이랬다.
어떤 일기장 같은 네. 과거 회상, 현재도 진행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성에 대한 사춘기라면서 왜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지? 세상이 알려주지 않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호기심을 참 이 작가님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기장을 출판한 것이나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다 작가는 글그림을 함께하는 작가인데 스스로 비정규직 예술 노동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학창 시절부터 계속 그림 그리고 또 다이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를 꾸준히 썼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렸고 이런 아이디어들 또 유머 감각 또 자기의 깨달음 이런 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이미 출간해서 유명 작가죠, 이미. 네. 네. 그래서 이 책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목차가 좀 재밌어가지고 목차를 좀 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1장.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나의 2차 성징 이야기. 2장. 못생김. 그 참을 수 없는 두려움. 나의 외모 이야기. 3장. 분명 내 건데 10N년째 낯가림 중. 나의 성기 이야기. 4장. 피할 수 없는 피해 주간. 나의 생리 이야기. 5장. 나 말고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것. 나의 성 이야기. 6장. 아프면 돌봐야 한다. 나의 마음 이야기. 작가님이 뭐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라인을 보고 이 책을 쓰신 게 아닐 건데요. 놀랍게도 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자기 결정권 들어가 있고 몸 이야기 또 마음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변화 같은 것들. 이 책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이 책에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5장. 나 말고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것. 나의 성 이야기.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 모두 다 중요하고 재미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하이라이트다. 네, 하이라이트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두 군데만 좀 읽어보시면 느낌 알 수 있겠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내 뒤에 앉은 남자애가 몇 명을 교실 뒤로 부른 다음 물었어. 야, 니들 애가 어떻게 생기지 않아? 이게 포항이시니까 아마 네. 그 사투리. 그런가요? 다들 모른다고 하자. 엄마가 아빠 꼬치 빨고 아빠가 엄마 잠지 빨면 생긴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푸하하. 그랬더니 어디 무슨 이상한 비디오를 봤나? 맞아요. 작은 작가님, 어린이 이다가, 야, 니 완전 도른 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미친다. 그런 걸 왜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실제 네.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그렇습니다. 그림이 쫙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작가님이 80년대 이제 생이신데, 아, 네. 뭐 저랑 비슷한 또래, 네. 이신데, 당연히 이때 저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약간 야생이었고 애들이 막 교실에서 그런 거 한단 말이죠. 손가락으로 막 그 성기 어떤 그 삽입을 암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그때는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작가님의 엄마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게 네. 약 1년 후 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게 돼. 네 아가 어떻게 생긴지 아나? 안다. 결혼하면 생기는 거잖아. 아니다. 애는 엄마 잠지랑 아빠 꼬치가 만나면 생기는 거다. 하면서 이제 청천벽력 네. 우르릉 꽝꽝 뒤에 맞아요. 번개가 내리고 쓰러졌어요. 네. 이다 작가가. 진짜 쓰러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가. 진짜제. 맞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 막. 그래서 네. 니는 엄마 잠재서 나왔다. 애는 잠재서 나오는 거다 하니까 얘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린 이다 작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엄마가 폭풍 연설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걸 하면 애가 생기니까 너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아빠 빼고 다 늑대다. 이렇게 동네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오빠 애들이랑 어둑어둑할 때까지 놀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엄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된 어린 이다가 이렇게 똑같이 그 공표를 합니다. 애들한테. 야, 애는 엄마 잠재로 나왔단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 이다 작가님 어머니께서 굉장히 앞서 나가신 분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4학년
딸에게 네, 이렇게 네. 말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양육자들도 아직도 아이한테 그거 너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해주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한다는 게 저도 그렇게 말로 표현해 본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비디오 보고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비디오나 뭐 주변에 이런 네. 어린이 강사들이 한 명씩 꼭 있죠, 반에. 아,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네. 나가는 친구들이 네. 다 알려주게 돼 선지자가 있습니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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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네. 그렇긴 한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궁금증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로 명확히 표현해 주는 그런 선생님, 양육자 이런 분이 좀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그렇지 않죠? 네.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왜 남자만 늙다라고 하냐 성욕에 대해서 내가 성욕 더 많은데 하면서 작가님이 나도 얼마나 늑대인데. 네, 얼마나 이 성적인 것에 몰입하셨는지.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장면 보면은 다 책이거든요. 여성 잡지, 만화, 그다음에 뭐 영화. 그래서 성욕을 누리려고 해보셨대요. 근데 눌러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때 80년대생의 어린이들은 이 정도가 다였는데 요즘은 제가 또 어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뭐를 검색했어요, 유튜브에서. 사람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저는 어떤 스포츠 영상을 보려고 선수 이름을 이제 입력을 했는데 약간 오타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쇼츠들이 뜨는 거예요. 생전 보도 못한. 근데 뭐냐면은 뭐 그 채널명도 뭐 그녀들의 뭐 어쩌고 막 이런 좀 요상한 야동 같은? 예,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뭐 스포츠 어떤 활동을 하는데 막 가슴이 뭐 엄청 큰 여성이 막 그 눌려 있고 뭐 그런 포즈 이상한 굉장히 성적인 것을 너무나 연상시키는 그런 쇼츠들이 제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클릭하지 않고 봤거든요. 근데 또 미리 보기로 그냥 봐도 그 재생 바가 가더라고요. 제가 본 재생 목록에 그렇지. 나중에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남으면 또 계속 추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잘못 그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 뭐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여성이지만 제가 봐도 그것이 너무나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다 작가가 살던 80년대 어린이들은 끼케야 잡지, 그 여성 잡지 미용실에 있던 거 뭐 그런 Q&A 코너 꼭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과의 뭐 어떤 문제라든지 네네. 부부관계라든지 맞아요.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시각적으로 폭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분명히 청소년도 성인도 저는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정말 이제 늙은이인데도 그걸 보고 헉 했는데 한창 어떤 그런 성욕이 왕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호기심이 많은 네 그런 시민들이 본다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문제인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미디어가 이제 이미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보는 방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우도록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할 일들이.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잘못된 그 표현물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양육자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뭐 간수한다고 나름대로 뭐 차단을 하고 못 보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다면 그 또래의 문화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에서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리고 또 그렇게 단속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밖에 나가면은 그런 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소외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소년의 시간인가요?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소년이 집안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나쁜 환경에 덜 노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 방에만 있어도 집안에만 있어도 이미 다 세상과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혐오에 가득한 어떤 생각들을 스스로 갖게 되고 네. 남성성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이제 체화하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네. 아 진짜 이런 미디어가 문제가 많다. 어떡하지? 막 네, 당황스러워. 또 그리고 당황스러워. 이런 진짜 디지털과 소통의 이 통신의 발달이 과연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거 맞나?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날로그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디지털 얘기를 다음에 한번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네. 또 오늘의 어린 책 4권이 디지털 시민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죠.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다 작가님이 얘기가 좀 샜습니다. 책 네. 얘기하다가 네. 똑같은 청소년이라도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잖아. 남자한테는 너 실수할 수 있어요. 성욕이 있는 건 건강한 거다. 여자만 봐도 불끈 소설 나이지. 하하하 이렇게 하지만 여자한테는 너 조심해야지. 남자 다 늑대야. 아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돼. 남자는 욕구를 다스릴 수 없으니 여자가 조심해야 돼.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게 어린 이다 작가가 이상하다. 왜 똑같이 나도 성욕이 있는데 왜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남자들한테는 권장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뭐 남성 청소년들이 자위하는 건 당연하니까 티슈를 뭐 좋은 걸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게 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좀 흐름이 지났고 오히려 그런 성적인 욕구가 여성에게도 있다는 거 당연히 인지해야 되고 그런 성적인 그 쾌감은 반드시 꼭 남성 파트너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남자든 여자든 그 뭐 성욕이든지 쾌감이든지 이런 게 동일한데 그 물론 이제 누가 더 많으냐 이런 거 실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다면 그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죠. 남성 청소년들 혹은 남성 어린이들에게만 뭐 그것이 티슈를 주던가 이런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좀 섬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성교육의 언어를 저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이렇게 막 뇌가 막 후덜덜하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저기 후덜덜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러지 않고 그 언어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참 많이 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럴 땐 이런 언어로 쓰세요. 뭐 이렇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마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처럼 이다 작가님도 여성의 자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초록색 그 머리끈을 불효녀 이렇게 쓰고 빨가벗은 이다 작가님이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요. 네. 그래서 내 나이 이제 만 36살 이 책을 읽는 소녀들의 엄마들과 비슷한 나이겠지. 그 나이 먹고서도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렵다. 왠지 부모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거 너무 재미있거든요. 제 읽기가. 우리 재치가 부모님은 넘쳐요. 제발 이 책을 보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면서 내가 절필한다면 이 책 때문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위를 한 경험, 자위가 뭔지도 모르는데 했던 그 야릇한 경험부터 엄마의 작가님 엄마가 너무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알겠어 하는 거.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고민을 하신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성욕이 많지? 난 여잔데. 그래서 외로웠던 거죠. 자기가 너무 밉고 혐오스러웠대요. 하지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른 여성들도 자유한 여성이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성욕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뭐 신체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호르몬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무성욕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뭐 그 과정에서 내가 성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또 그거야말로 자기 결정이고 건강의 문제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또 이 작가님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그 경험 10대 때 키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 느낌이 별로였어. 없다. 예. 드라마에서는 막 카메라 각도가 바뀌고 음악이 뭐 나오고 그렇죠. 별이 막 뜨고 막 향기가 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찝찝하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첫 키스 느낌은 약간 시시하고 불쾌하기까지 했대요. 그것도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작가님이 키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남자친구가 키스하다가 손에 가슴을 올렸고 너무 놀랐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또 둘 다 기독교인이어서 회개를 했대요. 회개하자. 손잡고 기도하면서. 결혼할 때까지 절대 안 돼. 네,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 어떤 키스의 땅과 스킨십, 섹스의 땅이 따로 있나? 막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 이 작가님이 그걸 느꼈고, 아, 이게 한 번에 다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키스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 근데 그 이후에 또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원한 거죠. 근데 나는 그거가 힘들어. 라고 거절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내 친구들은 다 했는데 너는 나 별로 안 좋아해? 나 사랑 안 해? 막 이러면서 회유를 막 하는 거죠. 협박 및 회유. 여튼 엄청 솔직합니다. 네. 솔직하고 이게 이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닿는 강도가 있어요. 스스로 이제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자기를 딱 그대로 대입해서 읽게 되고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공감이 아주 많이 되는 그런 독특한 성교육 책이에요. 맞아요. 네. 사실 그냥 이분의 인생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그냥 성교육이고 인생교육이고 너무나 훌륭한 앞서 산 그 어른이 얘기해 준다는 것. 그래서 친구 중에 또 원치 않는 임신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게 콘돔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한 페이지 전체가 콘돔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은 나는 콘돔 끼면 뭐 잘 못 느끼니까 너가 약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다 작가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삐 쓰레기입니다. 명심해. 콘돔 안 끼는 남자는 너의 인생보다 자기 고추가 더 소중한 놈이라는 걸 너무 재밌잖아요. 이 말 같은 게 진짜 솔직하고 네. 아 그래서 이 책을 진짜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네. 꼭 그 여성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이거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아 깜빡했다. 맞다. 아 맞다. 이거 자기 또 남자친구가 저러네. 자기 고쳐서 소중한 놈이지. 이걸 자꾸만 성경처럼 계속 읽고 또 읽고 필사도 하고 필사도 하고. 네, 해야 저 됩니다. 이거 읽은 지 꽤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참 새롭네요. 네. 볼 때마다 좋은 책입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여기 또 성기를 아주 크게 또 직접 그려주신 네. 그 페이지도 아주 압권이잖아요. 그 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또 문제가 네. 됐었죠. 네, 이 아주 책을 참 여러 가지 이 훈장을 받은 책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주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되고 네네. 더 많이 팔려야 되고 이거는 그냥 학교에 필독도서란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이 책은 필독도서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칭송한 책은 뭐였냐? 이다 글그림 걸스토크였습니다. 네. 소녀가 이 정도는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다 작가 말고 다른 소녀들도 이 정도 툭툭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당당하게. 제가 이전에 다른 글에서는 썼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이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주 자주 봤습니다. 남자아이들, 네. 어린이들, 유아 때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저는 그냥 다 보여줬고 오히려 고마웠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을 이 책이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당연히 되게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 아, 엄마가 생리할 때 저렇게 힘들구나. 또 뭐 불화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알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훌륭한 책 더 많이 널리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아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쓴 걸스토크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그림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계속해서 사춘기에 관한 책입니다.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네,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윤은주 글, 이혜정 그림, 사계절에서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사계절에서 자신만만 생활책 그 시리즈 한 10권 정도 되는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는 법, 뭐 누구나 멋진 사람이 되고 싶겠죠? 어린이 교양서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책도 좋은 점이 일러스트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동안 지루하지가 않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까 그 걸스토크가 어디로 튈지 모르게 뾰족뾰족한 책이라면 이 책은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네. 할 말 다 하는 책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순한 맛이죠. 네. 그렇지만 이 책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책이 좋은 점은 소년 사실 그러니까 소년도 이 용어가 계속 그쵸? 쓰는 게 맞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지만 네, 우리가 지금 쓰면서도 찜찜한 네,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년은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고 네. 만약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면 소녀와 소남 혹은 소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일단은 그쵸.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자아이들에게 하는 조언,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조언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 다 통틀어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구별되고 있지? 그다음에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은 뭐가 다르지? 연애라는 건 뭐지? 라면서 아이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곳은 그 앞선 여자아이들에게 주는 조언, 남자아이들에게 주는 조언, 그 말고 그 뒤쪽에 우리도 연애할 거예요 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를 훅 한번, 넘어가서 한번 네, 볼까요?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요즘은 어린이의 연애를 다루는 동화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연애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연애와 우정은 어떻게 달라요? 이게 너무 좋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나와 있는데, 네. 뭐 친하게 지내는 건 다 좋지만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고 언제 봐도 멋져 보이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면 그게 연애 감정 아닐까라고 말을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손은 되고 뽀뽀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뽀뽀가 안 된대? 아니야. 둘 다 뽀뽀를 원한다면 할 수 있어. 둘 다 원할 때만.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는 것은 범죄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좋거든요. 그건 범죄야. 이런 문장. 전 어린이들한테 반드시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쵸. 이렇게 하면 그거 범죄고 너가 어른이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왜 어린이한테는 어린이는 그럴 수 있지, 장난으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좀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국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사회적으로 너무 소모적이다. 어릴 때부터 딱 가이드라인을 줘야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연애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경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백은 남자가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야. 남자만 고백해야 되는 법은 없어. 저희 집도 아이가 이 얘기 나중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학년 어린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다가 난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까? 그러면서 자기 뭐 실명 뭐 누구 막 이름을 대요. 네.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막 몸서리 치면서 안 돼 나는 고백 안 할래. 여자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릴래.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거절당하면 너무 무섭잖아. 이러면서 자기는 고백 안 하겠다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데 벌써 거절당할 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네. 재밌었어요. 좀 경험이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벌써 이미? 아직은 뭐 그걸 잘 모르겠는데 걔 사생활이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 이상한 거죠? 아니야. 이성적으로 끌리는 거 이성애자, 동성애 끌리는 거 동성애자라고 해. 자주 못 봐서 그렇지 뭐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왜 동성애자가 됐냐는 말은 너는 왜 황인종이 됐냐는 말이랑 같아.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 책이 참 좋은 점이 윤은주 작가님께서 설명을 조곤조곤 잘하시면서 하지만 결코 뭐랄까요? 만만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쉬운 네. 말로 잘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네네. 짧은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더 이상 반박할 네. 수 없게 딱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이 책의 특징이고요. 네, 이분 윤은주 작가를 보니까 아직도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린 시절의 나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작가의 말에 썼나 봐요. 여전히 차별에 맞서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이미 이 책을 쓰신 걸로 이미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는 좀 거칠게 굴어야 멋진가요? 뭐 여자애들은 왜 좋으면 싫다고 하는 거죠? 아니야. 노는 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연애에 대해서
너네 이렇게 사랑해도 돼. 뭐 예쁘게 사랑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결국에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실한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꼭 누굴 사귀어야 되나요? 아,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 역시 뭐랄까요? 걸스토크가 조금 더 실전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조금 더 교과서적인 아주 착하고 친절하고 체계적인 그런 책이어서 고학년들이 또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걸스토크가 어떻게 보면은 여성 그 청소년에게 주는 지침이라면 이거는 이제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각자에 대한 고민들을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점. 그래서 사실은 여자 어린이나 남자 어린이 각각 고민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또 찝어주고 결국은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도 귀엽습니다. 이 그림도 일러스트 많이 작업하시는 이혜정 작가가 그려서요. 네.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되게 재밌어요. 글도 차분차분하게 쉽게 이렇게 쓰여 있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다룬 책이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뒷면 보니까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신나고 행복하게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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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의 몸과 신체 그 발달 이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또 그 사춘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뭐 그 유시민 작가님이었나?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를 연구를 하셨더니 과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냥 유전자 전달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그냥 도구? 뭐랄까요? 그냥 개체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갈래로 결론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춘기라는 것도 2차 성징이 결국에는 우리가 유전자 전달하고 번식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 우리는 그렇게 번식을 위해 세팅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지금 이런 어떤 문화인으로서 살다 보니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또 요런 편견은 버려야 되고 또 이런 가치는 지향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사춘기 교육에서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은 굉장히 분명하고 결국에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나야 이 미래는 이제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 그게 우리의 좋은 어른의 몫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춘기도 그렇고 또 어린 시절, 사춘기 이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것, 그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보면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내내. 아까 선생님도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네. 우리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책을 자유롭게 읽고 또 부모, 양육자나 선생님들과 더 많이 대화 나누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면 좋겠어요. 네. 막 성교육을 막 이상한 순결교육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그쵸, 더 아니죠. 드러내고 더 많은 얘기를 밝은 곳에서 해야 아까 우리 나눴던 그 디지털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양지로 가져와서 더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청소년들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 한 번뿐인데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 동안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더 행복하려면 이런 교육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건강한 논의가 자꾸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책 읽고 방송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걸스토크 그리고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두 권의 책으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서현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